베트남 결혼이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혹시 네. 소개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신랑분들이 이제 베트남에 와서 맞선을 볼 때 신부를 선택하는 기준에 실질적으로 한국 가서 잘 살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신부의 순수한 점, 착한 점, 이런 걸 먼저 봐야 되는데 가끔 신랑분 중에 너무 외모만 찾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외모를 찾는 분도 외모를 찾으면서도 또 착한 사람을 같이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는 신부가 노하고 가버리고, 본인의 이상형을 이걸 조금 바꿔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 결국은 이쁜 사람만 찾는데 그 이쁜 사람 기준이 섹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섹시한 사람이 순수한 면이 과연 보일까? 착한 점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신랑들한테 이렇게 해요. 착한 면을 먼저 볼 때는 순수한 면하고 같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섹시한 면은 조금 섹시하기보다는 신부가 미모성을 갖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화장도 하고 이렇게 가꾸면은 이뻐지는 얼굴도 많잖아요. 그런 신부들을 찾아라고 하는데, 이제 그 신랑분이 예를 들어서 도시에 살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도시에 아파트 딱 살면서 신부를 공주처럼 모시고 이렇게 살 때는 또 뭐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뭐 자가용도 한 개 사주고 하면 좋죠. 근데 이제 하는 직업군이 예를 들어서 농장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농장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신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섹시한 점만 자기 이상형이다 하면서 자꾸 그렇게 찾다 보면은 과연 결혼 생활이 잘 할 수 있을까는 솔직하게 일단은 확률적으로 조금만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신랑분한테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했는데도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이상형 쪽으로 기울다 보면은, 일단은 저는 신부의 모든 면을 점검을 해서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해주고도 그래도 장점, 단점 다 하고도 단점 부분은 자기가 커버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조금은 이제 제가 원하는 바는 뭐냐면은 여자친구를 소개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친구를 소개받는다 그러면은 섹시한 사람하고 뭐 한 달을 사귀어보든 1년을 사귀어보든 뭐 괜찮아요. 근데 배우자를 이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배우자는 그래도 순수한 사람, 착한 사람, 외모는 못생긴 얼굴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 신부 저 정도 같으면은 가꾸면은 참 이뻐요. 지난주에 우리가 결혼한 신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한국형의 얼굴에 참 착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가 저 신부는 저 신랑한테 맞선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신랑분은 너무 착하니까. 그래 했는데 처음에 신랑분은 그 신부가 크게 마음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맞선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랑분이 신부가 너무 착하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서로 맞선을 한 시간 이상 봤을 거예요. 보면서 신부도 오케이 하고 했는데, 사실 묘한 점은 이 신랑도 여성분을 사귄 게 처음이고 이 신부도 처음이에요. 남성을 사귄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거는 실제 사례로 제가 말을 안 해도 뭐 때문에 증명이 됐다는 건 아실 거잖아요. 그게 증명이 됐어요. 신랑분이 직접 알았으니까. 밤중에 화장실에 침대 매트 빨고 했다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잖아요. 그렇게 착하고 순수한 신부들, 그런 신부들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잘 가르치고 따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가서 얼마든지 잘 사는 어떤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국 남자들이 보는 여자분의 수준이 좀 높잖아요. 아무래도 베트남 여자들은 시골에 살다 보면 꾸미거나 옷 입는 것도 틀릴 거고 머리 하는 것도 틀릴 거고, 그러니까
딱 보기에 이쁜 아가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근데 그것도 이번 주, 지난주에 40대 초반 신랑과 50대 신랑분을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해요. 저는 나이 차이를 이렇게 어긋나게 해야 이제 맞선 보는 게 서로 겹치지가 않으니까. 근데 50대 신랑분들은요, 그동안 살아온 연륜이 있어 그런가, 진짜 착하다 하는 사람을 딱 선택을 해고요. 외모 보기 뒷전이에요. 아주 그냥 못생긴 뭐 그런 사람은 안 하겠지만은, 진짜 저 사람 순수하네. 근데 여성분들도 이미 나이가 있는 사람이죠. 30대. 두 사람 다 30대 미혼 여성을 결혼을 했어요. 근데 30대 미혼 여성인데 대부분 두 사람 다 대졸자예요. 여성분이. 근데 여성분들이 나이가 있어 그런가 남성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도 이제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진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옆에서 보면은, 야, 진짜 한 몇 달 이상 사귄 사람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그 나이가 드신 남성분들은 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40대 초반분들, 아직 30대 분들, 저한테 이렇게 결혼을 의뢰해오면서도 사실 저는 조금 이쁜 여성을 찾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저는 걔요, 착한 사람 찾으세요. 실례로 제가 신랑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업체 저 업체 많이 다녔어요. 그 신랑이 많이 다니다가 며칠 전에 저한테 계약금을 입금을 했어요. 그 신랑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냐? 사장님, 다른 업체는 저한테 예쁜 사람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은 진짜 착한 신부를, 맞선을 보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을 택합니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운데 그 신랑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는, 그 신랑 마인드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여러 업체를 만나봤는데 거기서 사진도 보여주고 하더래요. 사진 보니까 전부 다 이쁜 사진. 저한테 사진 보여주면 저는 안 보여줘요. 와서 본인 직접 보세요. 근데 무조건 착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라는 위주를 제가 많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랑분이 하는 말이, 사장님은 진짜 그런 분을 해줄 것 같으니까 사장님을 택해서 계약금 보냅니다 하면서 계약금을 입금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신랑분들, 모든 신랑분들이 좀 그런 신랑분들 마인드로서 결혼에 임하면은 아마 좋은 가정을 이끄는 그런 가정이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 사는 남자 같은 경우는 선택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분도 도시 사는 분이에요. 도시 사는 분인데, 도시 사느냐 시골 사느냐 이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신랑분 자신이 이쁜 여성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쁜 여성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게 못 만난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사실상 이미 나이 40대 초반 돼서 이쁜 여성을 만나려고 하면 이쁜 여성들이 또 이미 나이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쁜 여성을 찾는다고 하면 20대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택했는데, 국제결혼도 본인의 이상형에 맞는 이쁜 여성과 하고 싶다. 근데 이쁜 여성과 하려고 그러면은, 저도 사실 뭐 제가 한국에서도 미모의 여성과 결혼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봤는데 그분들도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무난하게 와이프한테 잘해주니까, 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게 해주면은 괜찮아요. 근데 또 이쁜 여성이라고 또 순수한 면이 없이 딱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쁜 여성도 진짜 착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운 좋은 케이스잖아요. 근데 아마 그래도 여성분들은 미모를 갖추면은 조금은 튀는 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남성분들이 진짜 잘났고 도시 살고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 같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뭐 사는 방향이 시골이나 어떤 직업적인 분에서 여성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조금은 그래도 착한 여성,
그래 그게 더 좋은 결혼이 될 거라는 거죠. 시골 아가씨라도 뭐 가령 미장원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그 화장품을 팔거나 농사를 안 짓는 아가씨들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베트남 여성들은요 한국 여성과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대학을 졸업해도 공장에 가서 막일도 할 수 해요.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집이 부유하게 살아도 시골에 가서 밭일도 해요. 저는 제 와이프를 굉장히 좀 이렇게 좋게 보는 게 그거예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집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왔잖아요. 부유하게 살아오고 제 와이프는 저를 만나기 전에요. 이 베트남 시골 문화를 전혀 몰랐었습니다. 한 4, 5년 이전에 우리 신부들을 따라서 베트남 시골을 처음 가봤어요. 네, 베트남 사람인데 베트남 시골을 처음 가면서 왜 그 웅덩이에 나무 걸쳐져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 화장실이 이렇게 어떻게 사냐고. 그리고 부엌에 갔는데 아직 나무 떼는 그 왜 아궁이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오빠 이거 어떻게 살아? 그럼 내가 그랬죠. 시골 다 그렇게 살아. 당신 베트남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난 베트남 사람 맞지도 아직 처음 본데. 그런 말을 하던 사람이요. 한국에 우리 어머니한테 가잖아요. 어머니가 텃밭을 이제 하면은 텃밭에 고구마를 키우고 좀 이렇게 하면은 가서 고구마 밭에 가서 그거 캐고 다 해요. 다 하고 우리 와이프 언니가 이 베트남에서 이제 의류 그 가내공업 공장을 하는데 언니가 막 바쁘게 할 때 일손이 부족하면요. 언니 집에 가서 옷 그 왜 실밥 뜯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막 도와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이 그런 일 과연 하겠냐? 하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은 본인 어떤 생활과 관계없이 직업의 기천을 안 따져요. 막일을 하고 싶어 해야 될 상황이면 해고, 농촌 일을 해야 될 상황 같으면 하는데, 근데 이제 미용실에다 그렇게 근무했다고 해서 그 신부들이 과연 한국 가서 아주 시골에 가서 농사만 옛날 농사를 하라 그러면 못 할 수는 있겠죠. 힘이 들면. 요즘 농사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하우스 농사,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분명하게. 한국 여성과는 그건 달라요. 그 여성들은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도시에서 그렇게 살아온 아가씨들 마인드가 한국 가서 나를 공주처럼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인드가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힘들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일반 여성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여성 같으면 한국 가서 얼마든지 살아내요. 그 마인드는 솔직히 살아봐야 아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신중하게 신랑분들한테 결정하라는 겁니다.